이혼한 지 10년 남자의 손길을 잊고 살았는데 그날 밤 제 아들 담임교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순간 아래쪽이 이상해지더라고요. 53살 먹은 여자가 19살 아들의 선생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가 완전히 녹아버렸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끌리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미용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민재 하나만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고3이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도 자주 생기고 선생님들한테도 버릇없이 굴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같은 반 아이와 주먹 다툼을 해서 상대방이 코피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후 6시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듣기 좋았어요. 서지훈이라는 분이었는데 57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학부모님, 죄송합니다. 민재가 오늘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 직접 뵙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점잖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용실 일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면서 저녁 늦게라도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밤 9시에 학교 상담실로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급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냥 학부모 상담인데도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립스틱도 발라보고 지우고 또 발라보고 그랬어요. 학교에 도착하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야간 자율학습하는 아이들도 다 집에 간 시간이라 복도에는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고요. 상담실 문을 두드리니까 서지훈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회색 머리가 참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안경을 쓴 모습이 참 지적이고 따뜻해 보였어요.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하시면서 차부터 타주시더라고요. 따뜻한 녹차였는데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민재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부터 평소 민재의 학교 생활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단순한 친구 간의 다툼이 아니라 민재가 먼저 도발을 했고 상대방이 말로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서 결국 주먹 다툼이 벌어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처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상대방 부모님까지 나서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놓친 게 있었나 싶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서지훈 선생님이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누군가가 진짜 걱정해 주는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옆으로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재는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예요. 다만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와르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서지훈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히 위로받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 여자로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혼하고 10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그 순간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해지고 아래쪽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19살 아들의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고 은은한 남성 향이 코끝에 맴돌고 그 따뜻한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간 근무하시는 용역 아저씨가 순찰을 도시는 소리였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급하게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지훈 선생님도 약간 당황하신 듯 했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상대방 부모님과도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의 그 느낌,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순간을 되돌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고 혹시 학교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고 그랬어요. 민재한테도 선생님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보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자기 담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핑계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민재가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미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고 1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그분도 혹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실 때의 그 손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또 제가 학부모인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고, 혹시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연락을 드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혼란의 시작이 바로 그날 밤 상담실에서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분의 상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민재가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엔 SNS에 선생님들 험담을 올린 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서지훈 선생님이 학교에서 전화하지 않고 직접 집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8시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급하게 샤워를 했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신경 쓴 티가 나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기도 그렇고 그랬어요. 결국 얇은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니트가 좀 몸에 달라붙는 스타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가슴선이 은근히 드러나더라고요. 갈아입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입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의식적으로 그런 옷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머리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뒤로 넘긴 채였어요. 평소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여성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8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서지훈 선생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캐주얼한 옷차림이셨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네이비색 니트에 베이지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럽고 멋있었어요. 들어오시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물어봤는데 따뜻한 차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계속 의식이 되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계신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아니었겠지만 제 등 뒤로 시선이 오는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차를 가져다 드리면서 민재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SNS에 올린 글 내용이 좀 심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하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게 다른 학부모들한테까지 알려져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민재를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방에서 나오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내니까 겨우 나와서 선생님께 사과는 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엔 저희 둘만 남게 됐어요. 소파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참 묘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학교에서보다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지훈 선생님이 민재 교육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는데 정말 세심하게 생각해 주신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담임교사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민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차를 마시려고 컵을 들 때마다 미세하게 떨려서 부끄러웠어요. 그분이 눈치챌까봐 컵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떨렸어요. 아마 그분과 둘이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일주일 전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서지훈 선생님이 제 손 떨리는 걸 보시고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고 그 은은한 남성 향이 코끝에 맴돌고 그랬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분의 숨소리까지 들렸거든요. 그분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민재 문제는 함께 해결해 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또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천천히 그분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 상담실에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학교가 아닌 제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저희 둘만 있다는 상황 때문인지 훨씬 더 친밀하고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지훈 선생님도 이번엔 좀 더 대담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손이 제 등 위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분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오면서 허리 부분을 지나 엉덩이 위쪽까지 스치더라고요. 정말 미묘한 터치였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은 니트가 얇아서 그분의 손길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손이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다른 손은 계속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계셨는데 그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무릎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분의 체온이 제 뺨에 전해지고 그 남성적인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타는 표정이었달까요? 저를 보는 그분의 시선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정말 선을 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분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숨결이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입술과 입술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져서 이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재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러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떨어져 앉았어요. 서지훈 선생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고 저는 허둥지둥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재가 거실로 나와서 물을 마시면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거든요. 엄마, 왜 얼굴이 빨개? 아프신가요? 민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좀 더웠다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서지훈 선생님도 약간 당황하신 듯 했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민재한테 인사를 하시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가신 후에 민재가 계속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집에 오셨는지,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셨는지 계속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제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서지훈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그걸 민재가 눈치챈 거였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을 자주 봐요? 누구한테 연락 기다리는 거예요? 민재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 감정이 들킬까 봐서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제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그분한테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계속 생각나고 그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지고 특히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 엉덩이 위쪽까지 스치던 그 터치, 그리고 제 얼굴에 가까워지던 가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도 느꼈어요. 이혼하고 1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런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그분이 제 몸을 만지실 때의 그 느낌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래쪽이 간지럽고 그랬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완전히 그분한테 빠져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제 얼굴에 가까워지시던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만약 민재가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키스를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그분이 그리워졌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고 이번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제 감정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또 저는 학부모인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재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고 제가 화장을 조금만 진하게 해도 어디 가냐고 묻고 그랬어요. 특히 서지훈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서 온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걸 본 민재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설마 우리 담임하고 그런 거 아니죠? 요즘 엄마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지만 민재는 이미 눈치를 다 챈 상태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재가 학교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교육청까지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지훈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참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학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학교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저는 담임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잖아요. 학교 조사 과정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의 대표들이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지만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어요. 동네에서도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 오시는 분들도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민재와의 관계였어요. 그 아이는 저를 완전히 불신하게 됐거든요. 집에서도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그랬어요. 어느 날 밤 민재가 저한테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 때문에 이미 한 번 상처받았는데 이번엔 엄마가 이런 짓을 하시네요. 저는 엄마를 믿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민재한테 상처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제일 큰 피해를 본 거였어요. 서지훈 선생님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30년 넘게 교직에 계셨는데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가 정말 쓸쓸하더라고요. 학부모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재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할 뿐이에요. 앞으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분의 번호도 지우고 문자도 다 삭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정리됐어요. 학교 조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동네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민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점점 더 저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집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서지훈 선생님도 그리웠고 민재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미용실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재가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민재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집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민재한테 좋을 것 같아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민재가 집을 떠나는 날 정말 쓸쓸했어요. 19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들이 떠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재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은 정말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미용실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TV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그랬어요. 서지훈 선생님 생각도 자주 났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민재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작은 택배 박스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그냥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서 박스를 열어봤는데 안에 책 한 권과 작은 편지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책은 시집이었어요. 제목이 늦은 사랑이었는데 표지가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누가 보낸 건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서지훈 선생님의 글씨체였거든요.
학부모님께 그날 밤 당신이 제 무릎에 잠든 것은 실수도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재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지금, 당신도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 쪽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죄책감과 후회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집을 펼쳐보니까 곳곳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아마 그분이 읽으시면서 표시해 두신 것 같았어요. 특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은 나이도 상황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 구절을 읽으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늦은 봄의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 바람이 제 어깨를 쓸고 지나가면서 마치 그분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박스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감정이 비록 이루어질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고. 53살과 57살 두 어른이 서로에게 느꼈던 진실한 감정이었다고.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후회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들만 남게 됐어요. 며칠 후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대학 생활이 어떤지, 엄마는 잘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가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그동안 민재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저만의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분이 보내주신 시집을 읽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미용실도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분과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가져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써주신 말처럼 저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될 거예요.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 자체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거든요. 53살에 다시 느껴본 설렘 그리고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고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정말 기대됐어요. 이제 민재도 자신의 길을 찾아갔고 저도 제 길을 찾아갈 차례였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분이 주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분과의 인연이 비록 짧았지만
그 인연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은 정말 많았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감정은 절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그분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억을 아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늦은 봄의 바람이 다시 한번 제 어깨를 쓸고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그 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바람이었어요.